인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베이스 캠프에서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제 안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촐하네요. 네, 은평고등학교, 네, 여기 주위에 학교가 되게 많잖아요. 은평, 선정, 대성, 선일, 충남, 동명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은평고잖아요. 그래서 학교별 난이도가 일단 어떤지 그거부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시험 난이도요. 그리고 기출문제 난이도 어떤지 은평고에 한정해서,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띠는지, 그리고 은평고에서 1등을 받으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순서대로 제가 한번 짧고 굵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네. 은평, 진관, 신도가 문제가 좀 쉬운 편이에요. 네. 쉬운 편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를 조금 못하는 학생한테는 좀 유리할 수 있고,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의 학교거든요. 문제가 쉽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앞에 여기 선정, 대성 있잖아요. 네, 이쪽 학교가 조금 좀 강한 편이고, 은평, 진관, 신도가 그래도 문제가 조금 쉬운 편이라서 내신 공부할 때 좀 그래도 부담을 좀 학생이 좀 덜 갖고 공부를 할 수 있긴 해요. 네, 그런 장점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죠. 네, 공부를 조금 소홀했던 학생은 공부에. 그래서 보면 은평고등학교 문제가 이 정도 딱 봤을 때 왼쪽에 선행여고거든요. 오른쪽에 은평고등학교인데 딱 봤을 때 선행여고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일단 좀 읽을 것도 많고 좀 분석할 게 많아 보이는데, 반해서 은평고 같은 경우는 문제도 짧고 하니까 뭔가 좀 심리적 압박감도 좀 덜하고 좀 공부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은평고가 문제가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조금 할 만한 느낌이 있다. 네, 그 문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를 제가 또 가지고 왔는데 이 정도 느낌으로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을 학교에서 수업 듣고 자기 스스로 죄송한데요. 네. 지금 애가 여기 앞에 있어서 잠깐 데리고 네. 잠깐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 문제 난이도가 지금 높은 데가 선정. 맞아요. 네. 우리 딸은 네. 과학학원을 한 번도 안 다니고 계속 네. 과학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맨날 일정을 가져왔는데 혼자서 그러면 약간 불리한 상황인 거죠. 거기서 1등 실수도 조금만 하고 바로 등급이 네. 은평고 1등하고 아무래도 선정이지만 공명이지만 근데 지금 2지만 맞아 안 됐고. 저희도 그래요? 선정이라 얘기했었는데 선정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70대 그분 선대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갑자기 가슴이 아프네요. 네. 그래서 이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래서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좀 문제가 쉽다 보니까 하나만 실수 딱 해도 이게 타격이 너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들이 이렇게 쉽게 나오다 보니까 누구나 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확률이 높은 시험 문제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하 난이도 문제가 일단 많이 출제되고 있기는 해요. 중하 난이도라고 제가 적어놨고, 다음 거 봐도 타학교 문제 같은 거 보면 그래도 전 아까 문제 하나, 둘, 셋, 네 개를 넣었잖아요. 타학교는 이렇게 문제로 딱 두 문제만 들어갈 정도로 조금 이제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타학교랑 조금 다르긴 하고, 그리고 서술형이 있긴 해요. 서술형이 은평고등학교도 있긴 한데 일단 사실 그렇게 또 높은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는 서술형은 또 아니에요. 다행히 그런 건 아니고 기본 개념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하는데, 사실 그때 조금 특이한 거는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뭔지 여기 보면 간단히 여기 이를 생각한 이유, 보통은 그냥 나열식으로, 지식 나열식으로 적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정답이 되는지까지 그 과정을 설명하라라는 게 약간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은평고 같은 경우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런 느낌 문제가 조금 나오고요. 일단 그런 문제가 다 있다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유를 적어라.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네, 그 이유를 자꾸 설명하라고 자꾸 문제에서 자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서술형에서. 그래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왜 어떤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은평고에서는 설명해라는 기본이고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라.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이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답만 맞히는 습관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기본 개념이 조금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조금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 이유 같은 거 설명을 잘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제 등급이 갈릴 가능성이 그나마 높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아무리 쉽다고 한들 어쨌든 간에 기본 개념을 진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이상은 1등급을 받기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약간 이유를 묻는 문제가 많다. 그게 좀 특징적이에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네. 어쨌든 뭐 그런 방금 이유를 묻는 문제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기본 개념이 충실한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거든요. 심화 개념 뭐 다른 학교는 뭐 생수 문제가 고1 때 나오기도 하고 대선 같은 경우는 뭐 예일 같은 경우는 생1을 고등학교 그 통합과학 하면서 같이 진행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은평고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난이도 중하가 좀 타 학교 대비 좀 많은 편이고 1등급의 변별력은 저는 서술형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답만 적는 게 아니라 그 답이 왜 그렇게 도출되는지까지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 개념을 자기가 직접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정답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 서술형에서 가져가야지 그나마 1등급을 제가 확보할 가능성이 내가 높은데 그 이유를 설명을 잘 못한다면 1등급이랑은 확실히 멀어지죠. 문제까지도 쉬운데 만약에 그런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기가 남한테 티칭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 개념이 파악이 안 되면 1등급은 진짜 물 건너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변별력은 결국에는 대가식보다는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타임을 되게 심한 편이 아니에요. 문제가 쉽다 보니까 타임을 되게 심한 편은 아니고 그래서 검토를 여러 번 해서 뭐 꼼꼼하게 문제 푸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기본 개념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1등급은 결국에는 제가 아까 기본 개념을 통 암기를 해서 쭉 적는 습관을 남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 개념을 딱 뭐 예를 들어 운동량 충격이 아니다 그러면 남한테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돼야지 서술형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고 그나마 쉬운 문제에서 내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술형이 변별력에서 큰 등급을 좌지우지할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과학이 이게 쉽지 않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까 자녀분께서는 지금 그래도 과학을 잘 했던 분이니까 학생이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이게 문학의 특징이 고등학교 때 쉽지 않다고 제가 적어놓은 이유가 내용이 딥해져서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옆으로 양이 많아져서 쉽지 않다라고 제가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딥해서 어려운 것들은 좀 응용력을 배양할 시간이 좀 필요한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내용이 문학생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은 옆으로 많기 때문에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 분명히 다 커버가 다 가능한 과목이 통합과학의 특성이거든요. 네. 암기할 게 많다. 암기할 거 많습니다. 네. 암기할 거 많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통합과학은 암기 50, 2에 50이라고 한다면 그 2학년 때 물화생지 1 들어갈 때부터는 암기 20, 2회 80, 응용 80. 네. 응용이라고 할게요. 네. 통합과학 문제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응용을 해서 문제를 내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아무리 선정 대성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순간 이제 물화생지 1을 하는 순간 내용을 할 만한데 이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합과학이랑 물화생지 1이랑 좀 다른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물화생지가 조금 좀 부담감이 조금 되는 게 학생 입장에서는 물리학, 생물, 지구를 만약에 다 잘하면 괜찮은데 그 중에서 약한 과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약한 과목 한 과목을 망쳐버리면 통합과학 전체를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물학생들을 다 잘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약점인 과목과 뭐 강점인 과목을 나눠서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적어놓기는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학생하고 수업하면서 이제 여기 책상만 보셔서 지금 한 10개 정도 되는데 학생 수가 30명, 40명 이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한 많아봤자 1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명 한 명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항상
항상 케어를 하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한 거 공부 성향. 예를 들어서 사실 저희는 시험을 잘 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시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시험 못 보면 잘. 근데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학자가 되려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학자. 난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쓸데없는 걸 계속 궁금해해서 뭐 인터넷 검색해보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를 제가 빨리 건져내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학생이 공부하는 거 보면 이 친구는 계산 문제가 약하네, 이 친구는 암기가 약하네, 이 친구는 뭐가 약하네 이런 걸 제가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 제가 좀 공부 성향을 빨리 파악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좀 덜 가질 수 있게끔. 근데 시행착오는 잘 아시겠지만 뭐 하면 아무리 이렇게 좀 좋은 지도 방법을 알려주더라도 자기가 하면서 시행착오는 조금씩 다 생기잖아요. 그 시행착오를 제가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가장 큰 제가 수업하는 목적은 결국은 학생들의 시간 세이브를 해주겠다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거든요. 10시간 공부할 거 5시간 동안 딱 학원에서 공부하고 나머지 5시간은 본인이 자습하던가 아니면 국영수 과목에 투자를 하던가. 저는 과학이 적어도 국영수 때문에 국영수의 발목을 잡지 않게끔 저는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항상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항상 시키려고 하거든요. 과학만 잘해봤자 의미 없잖아요. 과학 잘했는데 국영수 망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영수 과를 항상 밸런스 있게 공부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은평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물론 중간 난이도도 있긴 한데 은평구 수준에 맞게끔 제가 시험 기간에 대비를 시킬 거예요. 괜히 과학의 선정 대성만큼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수학 문제, 영어 문제 넣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 한 명 한 명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대형학원 아니고 소규모로 한 10명 내외로 이루어지는 학원이다 보니까 이게 좀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잘 관리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